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치과 마케팅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1등 치과 만들기, 그죠? 우리 동네 1등 치과 만들기를 제가 이제 마케팅론 어떤 이제 메인 교재로 제가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나오는 게 이 162쪽에 나오는 불만 고객 응대하기 7단계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상담하고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 제가 이번 마케팅론 수업에서 아무튼 뭐 되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은 못 봐도 요즘 코로나 덕분에 제가 지금 반 유튜버가 돼가지고 근데 되게 좀 재미없는 유튜버잖아요, 보통. 저도 이제 유튜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 봤는데 저는 결국 못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센스 있고 재밌게 하고 편집도 재밌게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그걸 제가 전업을 하게 되면 뭐 그걸 할 만한 분을 제가 고용해가지고 하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보통 그게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좀 센스 있게 재밌게 많이 하는데 그냥 이제 스터디나 열심히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의 테마는 이제 굉장히 핫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뒤에 한 번 더 이제 짚을 수도 있고 잘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 컴플레인 처리라고 하는 섹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한번 제작도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어, 제가 이 치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지금 말고 저는 옛날부터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면은 치과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게 고용이 좀 유지가 될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상담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왔을 때 신뢰를 줄 수 있고 우리 치과에서 치료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설득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세무적인 걸 좀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세무라고 하는 게 좀 합법적으로 좀 절세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법적으로 그 세액 공제라든지 이렇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세금 처리 어떻게 하면 되게 비용도 아낄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세금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세무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이제 직원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가진 스킬을 바로 이 컴플레인 처리, 이 부분을 제가 좀 집중해서 봤어요. 이 컴플레인 처리라고 하는 게 보면은 굉장한 어떤 정신, 감정 노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컴플레인 환자 처리. 왜냐면 흥분한 환자분을 상대해야 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 이성적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내가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대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들어주고 사과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좀 특이한 게 지금 이제 저희 치과에 이제 제 VIP 환자분들은 이 컴플레인 환자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고정 골수 팬들 중에는 예,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이 컴플레인 환자분들은 오실 때 뭐 선물도 많이 사오시고 먹을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히려 더 환자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결국 좀 책임지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을 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컴플레인은 처리하는 거 진짜 싫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가치는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잘 처리할 때 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되게 큰 치과의 어떤 원장님인데 되게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병원도 잘 돼. 근데 컴플레인 없는 병원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결국 대표 원장님이 나가서 해결해야 되면 대표 원장님도 꽤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직원이 책임지고 원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잘해.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딴 거 일 아무것도 못해도 대표 원장님 절대 그 사람 못 버려요.
장담해요. 평상시에 자기 좀 편한 일 하다가 그것만 처리만 잘해도 병원에서 충분히 가치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호기심을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컴플레인 처리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 162쪽에 나와 있는 이 응대하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가지고 일단 좀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은 그 흥분한 환자분들 앞에서 딱 내가 섰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환자하고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좀 적당히 해가지고 잘 돌려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이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대표 원장님까지 못 가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선에서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선에서 끝냄으로써 내 가치가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굉장한 비장함을 가지고 딱 서요. 예. 그래야지 환자분들의 그 흥분된 상황에서 제 멘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보고도 막 환자분들 처음부터 욕해요. 네가 대표 원장이야. 막 처음부터 막 반말을 해 그냥. 그래서 나 대표 원장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뭐. 예. 아닌데 어르신 원래 이 부분은 대표 원장님이 나와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 때문에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나름 이 병원에서 그 정도 급이 되는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제가 부장입니다. 저하고 얘기하시면 환불이든 무슨 처리든 불만사항이든 제 선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얘기하시죠 어르신. 이거 이제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 오늘 소개할 이 프로세스를 쭉 진행을 잘해. 그리고 좀 특이한 게요. 마지막에 잘 해결이 되면은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때 명함을 주죠. 드리면서 앞으로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우리 직원들한테 아까 좀 소리 질러서 좀 미안했어요. 딱 하고 가면 어때요? 직원들이 갑자기 존경한다니까. 평상시에 쟤를 되게 짜증나 뭐 하고 해도 그거 해결해 주면은 직원들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164쪽에 있는 어떤 이 그림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표가 무슨 내용이냐면 소위 말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는 6%, 그러니까 불만족 고객의 6%는 기업에 직접 항의를 하고 63%는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리고 31%는 주변에 막 이런 험담을 하게 되는데 이 험담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퍼뜨린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올랐네요.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책에서는 4%였거든요. 근데 6%로 올랐네. 네. 요 저자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조사 리서치 어딘지.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즉 우리 치과에 불방 고객이 이제 5명이 어떤 특정 문제를 가지고 컴플레인을 걸었다라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소문을 내거나 짜증 나는데 얘기 안 한 사람이 95명 이상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컴플레인이 5건밖에 없어서 아주 잘 관리를 잘하고 있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95명에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소문이 굉장히 무서워요.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병원의 평판이 막 희한하게 막 바뀌는 근데 그런 경우도 꽤 나옵니다. 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 옮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거 되게 죄책감 안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병원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그 피해자는 굉장히 피해를 크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렇게 피해를 봤을 때 옮긴 사람들도 어찌 보면 다 공범이에요, 공범. 그래서 옮겼다면은 옮긴 사람도 저는 정말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다면은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주변한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너희들한테 잘못 알려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필요성이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총 그래서 그 7단계로 소개를 하는데 사실 이 책은 그
마케팅, 병원에 대한 마케팅의 소개에 대한 글이다 보니까 이 컴플레인 처리를 되게 뭐 3장 정도의 짧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소개를 한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 수업 중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이제 소개를 하고 3페이지 정도면 원래는 영상에서 보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 한 섹션을 통째로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컴플레인 처리는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총 7단계가 있어요.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일단 불러드릴게요. 그 큰 테마를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도 돼요. 우리 학생들은 메모 안 해도 되겠죠. 책 다 샀죠, 그죠? 네. 1번 신속하게 불만을 접수한다. 1번 신속하게 불만 접수한다. 일단 쭉 읽어드릴게요. 2번 먼저 사과를 한다. 3번 변명 대신 경청을 한다. 4번 불만 원인을 분석한다. 5번 환자의 심정에 동조한다. 6번 불평 처리에 MTP 기법을 발휘한다. MTP예요. MBTI가 아니고 MTP. 그게 어떤 건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7번 감사 표시를 한다인데 이거는 이제 딱 정답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어떤 패턴을 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속하게 불만을 접수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환자분이 어떤 불만을 요청했을 때 빨리 접수를 해가지고 어때요? 컴플레인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절대적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시간이에요. 저도 우리 병원에서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특히 평상시에 자주 연락을 안 오던 직원이 전화를 하면 거의 이거는 10중 8구 컴플레인이에요. 하나 정도가 뭐냐면은 교수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런 거의 가능성 없는 전화 가끔 아니 뭐 잘못 눌렀어요. 뭐 이런 거고 대부분 보면 이제 컴플레인인데 이 컴플레인 처리할 때 물론 대표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오더가 이렇게 오는 경우죠. 예.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딴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장소로 제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5분, 20분이 걸릴 수 있어요. 긴 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이 첫 번째가 신속하게 불만을 접수한다고 했잖아요. 뛰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차라리 계단을 이용합니다. 되게 큰 이유가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과 계단을 이용하는 게 뭐 30초에서 1분 정도밖에 차이는 나지 않아요. 핵심은 그 컴플레인 환자분이 보기에 제가 안 그래도 좀 체격이 좀 크니까 계단 오르면 힘들단 말이에요. 관절도 안 좋고. 근데 막 저 같은 사람이 헥헥대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책임자가 헐레벌떡 뛰어왔구나. 일단 여기서 많은 부분에서 분노가 가라앉는 부분이 있어요. 예. 신속하게 불만을 접수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 컴플레인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 뭐 영업사원분이나 뭐 기존에 어떤 치과 관련된 분들 오셔서 저 찾으면 약간은 좀 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환자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경청하고, 죄송합니다. 막 듣고 있다가 똑똑하고 이제 우리 직원이, 오스템에서 누구 과장님 오셨습니다 하면은, 지금 환자분하고 대화 중이니까 죄송한데 다음번에 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버럭해요, 직원한테. 박사님 지금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지금 이거보다 지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죄송한데 다음번에 오시라고 하세요. 차 한 잔 드리고 탁 그래. 조금은 세게 나가줘야 돼. 그만큼 당신한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 이전까지는 잘 듣고 경청하고 양처럼 순디순했지만
오히려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여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치과 종사자분들도 이제 여성분이시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좀 시비가 붙었는데 남자친구가 왔을 때 아주 신중하게 그래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볼게요. 이거랑 이유 불문하고 탁 나서서 아니 왜 우리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나요? 저하고 얘기하시죠. 일단 감정적으로 딱 해주면 남자가 또 멋있어 보이잖아. 그런 경우에 그죠? 예, 똑같아요. 나한테 집중해 있고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준다. 그게 바로 신속하게 불만을 접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환자의 게이지, 분노 게이지가 좀 다운된다는 거죠. 두 번째, 먼저 사과를 한다.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여기 모시는 저쪽에 있는 원장님하고 오늘도 제가 좀 당했지만 뭐 사과를 할 게 없다. 물론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를 하실 게 없겠지만 저는요 우리가 잘못한 거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와서 기분이 언짢다면 저는 그걸로 사과할 수 있어요. 저는 어쨌든 환자분이 내 얼굴 보고 기분 나쁘면 저 사과할 수 있어요. 죄송하다고 이렇게 생겨서 죄송하다고. 예. 사과는 뭐냐면 환자가 어쨌든 지금 감정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물론 환자가 기질적 불만 고객 그러니까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아예 온 사람들도 있지만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뭐가요? 이러이러한 부분이요. 들어오면 되게 얼척없을 수 있지만 사과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겨울에 치과 치료 받으러 오시다가 집 앞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좀 삐끗하셨어요. 저 사과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예. 아유 제가 약속을 하면 하필 이런 눈 오는 날 제가 잡아서 제가 딴 날로 좀 연기를 했으면은 할머니 그렇게 좀 안 따지셨을 텐데 누가 봐도 그걸 뭐 가지고 할머니가 화를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요행이라도 뭔가 좀 바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사과하는 거요? 네. 컴플레인 처리는요. 환자분과의 어떤 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법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우리 환자분이 기분이 언짢잖아요. 우리 환자가. 그러면 병원의 책임자로서 그 언짢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은 유감입니다라는 거예요. 유감이다. 네. 도의적 사과도 있어요. 도의적 유감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지만 죄송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그건요. 그 사람의 자존감이 강할 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 사과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경우 있죠. 교정을 했는데 환자가 6개월 동안 안 왔어요. 병원에서는 막 이게 전화하고 뭐하고 다 했어. 문자도 보냈어. 근데 안 왔어. 그러고 봤더니 이가 다 틀어졌네요. 누구 잘못이에요? 환자가 잘못했잖아요. 매월 와야 되는데 본인이 안 왔잖아요. 그걸로도 컴플레인 거신다니까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뭘 해요? 이렇게 그 사인 받는 거 있죠? 줄줄줄줄줄줄. 그래서 사인 딱 받아. 거기 또 중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반드시 치과가 지정하는 날짜에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위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이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면 해서 환자한테 유리한 건 하나도 안 주거나 불리한 것만 다 주고 그렇지. 그래서 봤더니 우리 직원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네. 네가 사인했잖아 이러고 있고 환자는 자기가 사인 맞으니까 또 뭐 위조했네 이렇게 대들지는 않지만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자기는 그냥 했다 뭐 이런 어떤 뭐 시비가 붙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걸 그냥 인터셉트해서 그냥 한번 쭉 봤죠. 그리고 아 여기 이런 조항이 있었네요. 그리고 사인을 하셨네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저 사과해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가면서 사인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다고 해요.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했지만 예, 이런 거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안 오시면 예, 전화 안 받으시면은
문자 받고 전화 안 받으시면 제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라도 제가 오셔야 된다고 제가 할 테니까 이번엔 좀 기분 좀 푸십시오. 환자가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근데 숙여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환자분도 자기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갈 어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그게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하고 배려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과는 환자분이 기분이 나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변명 대신 경청을 한다. 변명하고 해명하고는 달라요.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예약했는데 15분이나 더 기다리냐고. 근데 일상적으로 15분 정도는 많이 기다릴 수 있는데 변명은 이거죠. 지금 갑자기 환자분 치료 앞에 있는 환자분이 치료가 길어져서 그래요.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환자가 듣기 원하는 건 죄송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최대한 좀 맞춰드리려고 하고 제가 좀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라는 자꾸 보호막을 치게 되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보호막을 자꾸 깨고 싶어지거든. 더 약만 올리는 거지. 그래서 변명은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좀 해명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컴플레인 풀리고 나서 나중에 기분 좋게 참아주면서 사실은 그때 이래 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환자분이 그때는 그럼 그거 좀 얘기를 하시지. 오히려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때 쓰기 위해서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만 원인을 분석한다는 거는 이 상황에서도요, 이 상담자는 굉장히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감정적 응대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응대가 상대의 감정적 대응을 잘 받아내면서 머리는 냉정하게 이분의 어떤 불만의 원인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5번 환자의 심정에 동조한다라고 하는 건 제일 멘트가 그거죠. 제가 우리 사장님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당신 상황이면 나도 그럴 것 같다. 근데 이 상황이 실제로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었으니 조금 풀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일단은 감정에 대해서 받아줘야 돼요. 깜짝이야. 제가 오늘도 이제 컴플레인 환자분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뵀는데 결국은 제가 좀 잘 얘기를 해서 잘 달랬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그래도 시작하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마무리 하셔야죠 했더니 알겠다는데 그 사장님이 조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원에서 벌써 그렇게 뭐 소리를 치고 뭐하고 해가지고 내 민망해서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해가 풀렸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시는 것 자체가 고맙다고 그렇게 이해해 줌으로써 관계성 좋게 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도 본인이 이제 오해를 했다는 걸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안함도 표시하고 오히려 더 충성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6번 MTP 기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MBTI가 MTP라고 하는 건 M은 여기서 맨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그다음 T는 시간, 타임을 얘기하고 P는 플레이스를 의미합니다. 장소. 즉 환자가 굉장히 흥분해서 고객이 흥분해가지고 일단은 이 흥분을 먼저 가라앉혀야 돼요. 컴플레인은 해명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 솔루션을 찾아가면서 원만한 관계로 가는 건데 이 NTP는 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검증된 방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담당자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기에 개입이 안 돼 있던 제3자 같은 우리 병원 직원이 오는 거예요. 그 내가 많이 가. 나는 그래서 환자랑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환자가 막 열내고 화나고 있으면 내가 일단 등장을 해요. 새로운 사람이 왔죠. 그러니까 아무리 흥분해도 생판 모르는 새로운 사람한테 막 심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두 번째, T,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일단은 충분히 경청을 하고 저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오늘 연락을 드리고 날짜를 따로 잡아가지고 자세히 좀 방법, 해결책을 제가 어쨌든 꼭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워워를 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바꾸는 거죠. 마지막 P, 장소를 새로운 곳으로 가보세요. 저는 그래서 다른 층이나 커피숍이나 심지어는 환자 집에도 찾아가요, 제가. 네.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변경하고 장소를 바꿈으로써 어떤 이런 컴플레인의 어떤 이런 공기의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컴플레인 처리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 MTP를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왜냐면 여기 책에 시험 문제를 낼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뭐 man, time, place 이거 스펠 틀리는 친구 없겠죠. 시험 문제 냈는데 이거 영어로 써야 되는데 place 이렇게 쓰면은 제가 오답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써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4년제 치생학과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단어는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 감사 표시예요. 마지막에 어쨌든 그렇게 어느 정도 환자하고 얘기하고 좀 기분 풀고 화 풀고 나면 분위기가 상당히 뻘쭘해요. 왜냐면 환자도 자기가 좀 화를 막 내고 해서 막 그런데,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그래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환자들을 만날 때 어때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되게 보람도 많이 느껴요. 저 이제 많은 컴플레인 환자들 보시면 어떤 경우는 제가 저기 학교 제가 예전에 간 날, 그때 이제 컴플레인이 터져서 이제 전화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느낌이 쌓여가지고 제가 전화를 컴플레인 환자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책임자인데 아직 뭐 얼굴도 못 뵙고 뭐 하고 했는데 좀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뵙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득이 제가 지금 지방에 이제 학교에 와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고 혹시 내일 오전에 한번 좀 뵐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보세요. 일단 새로운 사람이 왔죠. 그 다음에 시간을 일단 흥분을 가라앉힌 시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름 접견실로 장소를 바꿨어요. 그 세 가지를 지켰고 되게 소름 돋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르신한테. 저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병원을 폭파시키려고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할 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다행이구나. 그래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이거 컴플레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 7단계 하나하나를 뜯어봐도 30분씩 이렇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컴플레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고, 네, 이번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